1875년에 최초로 개와 토끼의 뇌 표면에서 전기 신호를 잡아낸 후로 인간에게서 마찬가지 실험이 성공한 건 50년이나 지나서였습니다. 이 뇌파 측정을 시작으로 뇌과학 분야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죠. Total waste of time, dream interpretation. It's fun. I like it. I do it. It's fun. But it's not scientific. 앨런 홉스는 애초에 프로이트 꿈 이론의 숭배자였습니다. As we learn more and more about how the brain worked, we realized that Freud's theory was probably almost completely wrong. 홉슨 박사가 뇌파 연구를 시작한 1960년대는 프로이트 꿈 이론이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질 때였습니다. Well,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our discovery was that the brain was activated in sleep. So it was activated to the same level as waking, except that the chemistry was changed. 프로이트 이론은 정신분석 면에서 처음으로 성심리와 공격성에 주목했고 꿈 해석에도 똑같이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뇌파 분석 기술을 비롯해 뇌과학이 진전될수록 프로이트의 해석은 과학계의 신뢰를 잃어갑니다. 홉슨 박사가 프로이트 이론에 의심을 품게 만든 뇌파 분석법은 지금도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두피 각 부분에 전극을 붙여서 어느 부위에서 전기적 활동이 일어나는지 측정합니다. 이 방법은 특히 잠을 잘 때 유용한데요. 평소 깨어있을 땐 복잡하게 뒤섞였던 뇌파가 수면 단계별로 특징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10분, 20분 정도 눈을 감았는데 깜빡 잠들었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주로 알파파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게 이제 1단계 들어가기 전 단계. 1단계를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알파파예요. 근데 자기가 10분 정도밖에 안 잔 것 같은데 개운해요. 그게 바로 알파파가 왔다 간 거죠. 잠에 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아까 그런 특징적인 뇌파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 꿈에서 나타나는 거죠. 뇌의 활동 정도를 보여준 뇌파 덕분에 우리는 렘 단계의 꿈꾸는 순간을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렘 단계는 거의 깨어있는 뇌파랑 비슷합니다. 굉장히 불규칙적이에요. 왜냐하면은 렘이라는 게 그 눈이 굉장히 rapid eye movement, 눈이 굉장히 빨리 눈동자가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눈동자만 움직이고 숨을 쉬어야지 사니까 숨 쉬는 근육만 움직입니다. 나머지 근육들은 전부 마비가 된 상태예요. 그러면 새벽으로 가면 갈수록 이 깊은 잠은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깨는 연습을 들어가는 거죠. 깨는 연습을 1단계, 2단계로 가요, 자꾸. 그러면서 반대로 꿈이 많아져요. 1940년대까지만 해도 의학계에선 잠이 드는 순간 뇌가 활동을 멈추고 의식도 잠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홉슨 박사가 들여다본 뇌파에선 감각 정보를 받아서 처리하고 분석하는 부위의 전기 신호가 다시 켜졌습니다. 깊이 잠들어 있던 감각과 의식이 렘 수면에서 도로 켜지고 활동을 하는 겁니다. We developed this concept of conscious states. In other words, waking and dreaming are both conscious states. And they're similar to each other in that they're both associated with brain activation. But they're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two ways. One is the brain is cut off from the outside world in sleep, actively cut off. It's not just turned off, it's inhibited. 외부 자극이나 의지 없이도 시각적 상상이 일어나고 반대로 꿈에선 아무리 격렬히 움직여도 몸은 반응하지 않는다. 이것이 앨런 홉슨 박사가 꿈꾸는 동안의 뇌파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얻은 결론이었습니다. 홉슨 박사의 발견 중엔 꿈꾸는 동안 갑자기 편도체가 팽창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편도체는 생존에 필요한 공포 반응을 담당하는 기관인데요. 이것은 꿈속의 정서 중에
불안과 분노 심리를 증명합니다. I could feel like someone's chasing me. That almost never happens. Happens to me quite commonly when I'm dreaming. Someone's after me, again. My anger center is turned on. Anger is a very useful emotion. It's unpleasant, but it's useful. Because it warns my competitors to stay away. 수만 개의 꿈을 분석한 도모프 박사 역시 꿈속의 공포 반응에 동의합니다. It's the same imagination that's making up horror movies or fairy tale movies. And so there are these other elements that are added. Furthermore, I've stressed personal concerns. But depending on the person, there can be as many as 25-30% of their dreams are everything's kind of unfamiliar. And often they're adventures. They're walking in the woods and they're doing this and that and they're meeting up with people they don't know. I've never been here place and all I see is strangers. So we then look what goes on in those dreams. And the dreams that we'll call for now unfamiliar dreams, more likely to be animals in them, more likely to be aggression in them, more likely to be negative emotions in them. 뇌파 분석법으로 밝혀진 또 하나의 이론은 꿈을 통해 생존 기술을 익힌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가 사냥을 앞두고 집중할 때는 세타 리듬이라는 게 갑자기 강해지는데요. 잠자는 고양이들의 뇌파를 분석했더니 사냥 활동이 바빴던 날에 특히 램 구간에서 세타 리듬이 두드러진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것으로 고양이가 사냥하는 꿈을 꾸었고 꿈이 생존 기술을 강화한다고 분석하는 거죠. 뇌는 쉬지가 않거든요. 쉬지 않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그거의 부산물로 다시 리플레이가 되겠죠. 근데 그것이 학습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학습이 목표로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게 그냥 부산물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꿈을 꾸는 게 그렇죠. 진화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만들어줬을 것 같아요. 고양이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이 출생 후 자립의 정도, 그러니까 생존력의 수준이 꿈꾸는 시간과 밀접한 양상을 보입니다. 태어나자마자 거의 자립할 수 있는 돌고래는 포유류 중에 렘 수면 시간이 제일 짧은 반면에 거의 무력하게 출생해서 육아 기간이 긴 주머니쥐는 포유류 중에 렘 수면이 가장 길죠. 주머니쥐만큼이나 비자립 상태로 태어나는 인간 역시 신생아 때 렘 수면, 즉 꿈을 꾸는 시간이 전체 수면 시간 중에 절반을 넘습니다. 이른바 꿈의 학습 이론인데요. 여기엔 생존 기술뿐 아니라 단순한 정보에도 적용됩니다. 지금 할 태스크는 굉장히 간단한 태스크입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8개의 사각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화면이 나오면 지금 나온 것처럼 여기 세 번째 D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여기가 마지막 그 새끼손가락, 그 다음 손가락 이렇게 되고요. 이게 오른손 4개가 돼서 나오면 이 초록색 다시 나온 위치에 손가락에 그 버튼을 최대한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실험이지만 여기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한쪽 실험자는 규칙적인 패턴을, 다른 실험자는 불규칙한 패턴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뇌는 일정한 패턴을 발견할 때 그 규칙을 습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두 실험자 중에 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학습 능력이 가동되는 거죠.
그리고 과제를 수행한 바로 그날 실험자들이 꿈을 꿀 때 뇌의 활성화 정도를 측정했더니 비규칙 패턴을 본 실험자에 비해 규칙적인 패턴을 본 실험자가 낮의 학습 때와 비슷한 상태를 보였습니다. 한 그 그룹은 이제 암묵적으로 이 패턴을 찾아내는 거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학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학습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걸 implicit learning이라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학습이 되었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랜덤하게 한 건 아무런 학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암묵적으로 패턴이 일어나면 자기도 모르지만 이런 패턴이 있구나. 그런 걸 아주 이제 세밀하게 이제 자기가 뇌가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앞에서 꿈 이야기를 들려줬던 강현미 씨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때 A4 용지 한 장을 외워야 되는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막 달달달달 외우다가 그 종이를 그냥 품에 안고 잠이 들었는데 그 꿈속에서 다 외워서 다음날 브리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외워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못 외우고 있다가 꿈속에서 계속 달달 외운 거예요. 그러나 실제 꿈의 내용은 황당하거나 개연성 없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그 이유는 꿈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보통 때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망막에서부터 들어온 정보는 이제 우선은 우리 머리 뒤쪽 후두엽에 있는 1차 시각 피질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시각 정보를 추출해서 처리를 하고 이 정보를 점점 정교화해서 이제 측두엽에 있는 많은 단계들을 거쳐서 시각 연합 피질을 거쳐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것 같은 시각 세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꿈을 꿀 때 우리의 뇌는 평소와 다른 과정을 밟습니다. 먼저 수면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시각 정보를 처리하던 측두엽 피질의 전원이 꺼집니다. 여러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논리적 사고와 판단을 내리던 전두엽 피질도 잠이 들죠. 그런데 렘 수면에 접어들면 이 전두엽 피질이 다시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오래된 경험과 기억, 새로운 정보들을 한꺼번에 꺼내 재정비하죠. 꿈은 이 과정에서 산발적으로 튀어오른 기억과 정보의 파편들입니다. オフラインの意識体験ですね。外界とは切り離された意識。常にいろんな情報にさらされているだけだと、それでもういらない情報もたくさん溜まってしまって困るんだけれども、そこで寝てる時に、脳の中だけで情報をぐるぐる回すことによって本当に必要なものだけを残す、脳の言葉で言うと脳の必要な回路だけを残すような、そういう仕組みが働いてい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ね。 우리가 보통 8시간을 잔다고 하면 그중에 5번 정도 렘 수면과 함께 꿈을 꿉니다. 그러나 잠에서 깬 뒤에 기억나는 꿈은 한두 개 정도죠. 그 이유는 뭘까요? One of the interesting things about dream consciousness is that if you don't process that information while you're conscious, you quickly forget it, you quickly lose it. I saw this tree upside down and there's river flowing under it and all that you're not likely to remember it because it doesn't have the usual network of associations that helps you remember, oh yes, last week I went back to my old school and I saw this or I did that. So I think dreaming is a kind of disordered state of consciousness that is very hard to maintain in wakefulness, actually. 그런데도 우리는 꿈에 뭔가 예언적 의미나 필연이 동기가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거나 믿거나 하는 것을 지지하는 그런 근거를 더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꿈에서도 아마 우연히, 정말 우연한 확률의 일치로 꿈에서 있었던 내용이 내가 만약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예측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텐데 그 예측을 하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꿈의 경우가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보통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들은. 자면서 뇌를 정비하는 중에 생긴 부산물이자 두서없는 기억일 뿐이라면 꿈은 단지 매일 밤의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저처럼 카메라를 쳐다보고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고 이런 행동들이 나오기까지 제 뇌 속엔 상상도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엄청난 정보와 신호가 오가고 있을 겁니다. 그 말은 뇌의 어떤 활동이 원인이 돼서 제 말이나 행동, 사고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거꾸로 뇌의 상태를 기록한 분석지를 보고 그 사람이 무엇을 보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낼 수도 있을까요? 예를 들면 매일 밤 우리가 무슨 꿈을 꾸는지 또는 말을 못하는 마비 환자가 뭘 느끼고 뭘 하고 싶은지 읽어내는 겁니다.